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기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기침은요, 어린이 기침입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발작적으로 기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딸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근데 딸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그랬더니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기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인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걱정은 되고 그래서 이제 급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꼬마한테 기침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별일 없대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어린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나 뭐 친구랑 싸웠거나 시험 본 성적이 안 좋았거나 이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민감한 어린이한테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기침이 멈췄다 하더라도 또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치료를 잘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해줘야만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제가 기침 그래가지고 이해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마른 장기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에 의해서 계속 해대는 기침이기 때문에 가래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른들은 별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어린이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또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침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린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기침을 한 1, 20분 하거나 뭐 몇 번 하다 말거나 뭐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어린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럴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기침 이외에 다른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냥 놀기도 잘 놀고 말도 잘하다가 갑자기 또 기침하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면은 약간의 불안 심리에도 이런 기침을 계속 하게 됩니다. 진단해 보면은요, 제가 폐기역, 폐한 이렇게 써놨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폐에 있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어린이의 체력, 그 약해진 체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응급처치로는 우선은 폐기를 높여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후속 치료로는 어린이가 안정을 되찾고 체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저 처치해 보시면은 제가 폐수, 격수, 심수, 사관 자침 후 30분 유침 이렇게 써놨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엎드린 자세에서 기침이 심해지면 앉아서 자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앉아서 할 경우에 어린이는 특히 운침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앉아서 하다 보면은요 침에 대한 쇼크가 좀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침 쇼크를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폐수, 격수, 심수를 자침을 한다. 뭐 이거는 왜 여기에 자침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관을 자침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등에다 침을 놓을 때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 맞기를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서 격수 심수에 침을 놓으면서 만일에 어린이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러면 기침을 더 합니다.
이런 경우에 폐수, 격수, 심수에 자침하는 것을 멈추시고 사관에만 자침을 합니다. 사관에 자침을 하게 되면은 모든 기의 소통이 원활해지죠.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흔히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제일 빠르게 나와야 될 것이 사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관만 자침해도 어린이의 기침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 폐수, 격수, 심수의 자침을 할 때에는 그렇게 깊이 안 놔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침을 놓지 않고요. 그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를 해줘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린이가 기침을 멈출 때까지 유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30분 유침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린이는 보통 한 10분, 15분만 지나도 기침이 서서히 완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완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기침을 거의 안 하게 되면 그때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이 안 되더라도 기침을 멈추면 빼주시고 발침을 하시고 아니면 30분이 지나도 계속 기침을 한다? 그러면 기침이 멈출 때까지 계속 유침을 시켜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침이 멈추게 되면은요. 후속 치료로 제가 거기다 귀비탕 4g, 건강 1g 이렇게 써놨습니다. 귀비탕은 보기, 보혈하는 약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좀 높여줍니다. 건강 상태를 높여준다는 얘기는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귀비탕 4g이면요. 어린이한테는 조금 강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복용시키는 게 아니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하루에 3번 이렇게 복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귀비탕을 한 2g에서 3g 정도 낮춰서 처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요, 폐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건강 1g 혹은 0.5g 정도를 귀비탕하고 같이 합방을 해서 한 3일 정도 복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귀비탕 2g 내지 3g, 건강 0.5g 이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번 아침 식후에 복용하고 하루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하시면 스트레스로 인한 기침이 재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이제 한 중학교까지는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치료를 지금 응급처치하듯이 배수혈이나 사관에 자침하시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귀비탕이나 건강을 처방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부모님한테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증상이 한번 나타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또 재발할 수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재발할 때마다 치료를 한 번씩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꾸준히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치료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귀비탕이 아니더라도 체력을 좀 보강시킬 수 있는 보약 종류를 처방하셔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린이의 스트레스성 기침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